와우! 달슨의 라이브! 베일이 무리뉴 감독을 저격을 했다. 베일이 지난 새벽에 정말 대단했잖아요. 셰필드와 경기 때 3골,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토트넘의 4대0 대승을 이끌었는데 끝난 다음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무리뉴 감독을 저격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들이 지금 현지 쪽에서 나오고 있고, 최소한 라이언 메이슨 감독 체제에서 토트넘이 완전히 다른 팀이 됐다. 수비에서 매우 공격적인 팀으로 변모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인터뷰 내용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끌고 있는데, 베일이 어떤 이야기를 한 거고 어떤 배경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레스 베일 진짜 지난 새벽에 최고였습니다. 왼발로만 해트트릭, 3골 모두 다 아주 감각적이었고 아주 강력했죠. 딱 골이 들어가는 거 보면서 괜히 레알에서 뛰었던 게 아니구나, 이걸 좀 보여줬고요. 이랬던 선수가 왜 골프 때문에 그랬을까, 정말 레벨이 좀 다르구나 라고 좀 느꼈습니다. 베일의 커리어 통산 7번째 헤트트릭이었습니다. 토트넘 임대 복귀한 이후에는 첫 헤트트릭이고요. 레알 마드리드 시절 때 2018년 12월에 피파 클럽 월드컵 때 일본의 가시마 엔틀러스 경기에서 이제 3골 넣은 이후에 2년 반 만에 이제 헤트트릭을 기록을 한 거고요. 토트넘 시절 과거에 뛰었던 거 놓고 봤을 때 그럼 토트넘에서는 얼마 만이냐 했을 땐 2012년 12월 아스톤 빌라 경기에 헤트트릭을 했는데 이후에 8년 6개월 만에 토트넘에서 베일이 헤트트릭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경기 끝나고 헤트트릭 소감 물어볼 때 이거 생각나냐 빌라 경기 헤트트릭 그랬더니 생각난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베일이 토트넘에서 헤트트릭 기록한 겁니다. 워낙 임팩트도 좋았고 또 뭐 이 3골이라고 하는 헤트트릭이라고 하는 상징성도 있다 보니까 지금 평점들이 거의 다 올킬 느낌으로 가고 있죠. 풋볼 런던 10점 만점 좋습니다. 포스코어드 9.8점, 소파스코어 9.6점, 다 그냥 10점 만점에 가까운 최고점 다 찍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근데 지금 무리뉴 감독이 물러난 다음에 라이언 메이슨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팀이 변모한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공격 축구로의 전환이 당신 베일의 이번에 헤트트릭 포함을 해서 지난번 경기도 프리미어리그에서 골이었기 때문에 연속골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골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냐라고 좀 물어봤더니 베일이 그렇다. 지금 토트넘이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공격 축구로 변모한 것이 지금 자기를 포함을 해서 토트넘 선수들의 더 어떤 공격 능력, 파괴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베일이 우리가 더 전진해 싸우고 있는 건 사실이다. 우리는 상대 골대 더 가깝게 다가가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게 됐다. 이게 토트넘이 싸우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더 전진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더 상대 골대 가까이 가서 더 많은 골을 넣고 있다는 얘기인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전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다 물러나서 수비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상대 골대가 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슈팅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수들이 전적으로 좀 침체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기가 좀 많았다는 거죠. 이번에 바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연속골 혹은 다득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물론 무리뉴 감독 시절 때도 다득점 경기는 있었죠. 시즌 초반에 사우스햄튼 상대로 해서 5대2 대승이 있었고요. 맨유 상대로 해서 6대1 대승도 있었죠. 근데 이때는 전체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려서 공격적으로 싸웠다기보다는 수비를 강하게 하다가 카운터를 때려서 상대 뒷공간 때렸던, 그래서 이제 이 사우스햄튼 경기 때 4골을 혼자 넣었던 게 손흥민이었고요. 맨유 경기 때 2골 넣었던 게 손흥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뒷공간을 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골을 넣었던,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 때도 다득점 경기는 있었지만 전적으로 좀 물러났다가 빠르게 카운터를 치는, 지금과는 다른 축구였죠. 그럼 실제 그러느냐,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 체제에서 실제 그러면 팀이 변모한 거 맞냐. 베일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 확실히 우리가 더 전진해 있고 더 상대 골대 가까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슈팅, 더 많은 골을 넣고 있어. 그러면서 이 이야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이거 무리뉴 감독 저격한 거 아니냐. 그때는 항상 그 지루한 수비 축구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베일은 자기가 그 축구에서는 선택을 많이 못 받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뭐 자기가 어울리는 축구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를 잡고 있고 자기는 이런 더 많은 기회 출전하게 되면 더 행복해져서 더 많은 골을 넣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자신의 별로 출전시켜주지 않았던 혹은 수비 축구를 했던 무리뉴 감독을 저격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 베일이 이번 그 셰필드와의 경기가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8번째 선발이었으니까 사실 무리뉴 감독 체제 때는 교체로 뛴 게 훨씬 더 많았었죠. 실제 그러면 이게 맞느냐 이런 거예요. 베일의 이야기가 무리뉴 감독 때와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 때가 완전히 다른 축구. 우리가 사실 뭐 무리뉴 감독 때는 수비 축구가 맞으니까 라이언 메이슨 감독 때는 확실히 공격 축구여서 토트넘의 공격수들 손흥민, 케인, 뭐 베일 이런 선들이 지금 달 나가고 있는 게 맞냐 얘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지난 새벽에 토트넘과 셰필드의 전체 히트맵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홈팀 토트넘이고요. 오른쪽이 원정팀 셰필드입니다. 확실히 왼쪽의 토트넘이 눈에 띄게 위쪽으로 붉게 공격적으로 많이 뛴 걸 알 수가 있죠. 실제 슈팅 수도 20개 대 8개로 2배나 넘게 토트넘이 많이 때렸습니다. 확실히 셰필드와 토트넘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지금 전체 팀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높은 위치에서 또 더 많은 슈팅을 때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무리뉴 감독 때 한번 좀 비교해 봐야 되겠죠. 무리뉴 감독 때는 어쨌는데 이거 무슨 차이가 나느냐. 라이언 메이스 감독 이 경기하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셰필드는 상대 좀 약했잖아요. 좀 최하위 팀이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해보죠. 무리뉴 감독 때도 약한 상대랑 싸웠던 경기. 무리뉴 감독이 해임되기 전에 최근 가장 약체와 싸웠던 지난달 초에 뉴캐슬 경기 히트맵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뉴캐슬도 현재 17위로 하위권으로 쳐져 있는 그런 팀인데요. 자, 왼쪽이 뉴캐슬, 오른쪽이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이 상대적으로 아래로 쳐져 있죠. 아래쪽으로 붉은색이 많이 지금 띄고 있는 게 사실인데 확실히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토트넘이 많이 플레이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 골문 쪽의 히트맵을 보아도 뉴캐슬이 토트넘보다 상대 골문 앞에서 많이 움직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토트넘이 좀 내려와 있고 뉴캐슬이 오히려 더 위로 올라가서 토트넘 골문 쪽에서 더 많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실제 스탯을 보더라도 슈팅이 뉴캐슬이 22개, 토트넘이 11개. 그러니까 오히려 하위권에 쳐져 있는 뉴캐슬이 2배나 더 많은 슈팅을 때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지난 새벽 셰필드와 토트넘 경기와 좀 비교해 보자면 자, 어떻죠? 토트넘의 셰필드와 지금 뉴캐슬 경기에 토트넘의 히트맵을 따로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2개만 놓고 보자면 토트넘에 이렇게만 놓고 보더라도 확실히 확연하죠. 셰필드 경기 때는 토트넘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내려왔는데 한 달 전이었던 뉴캐슬 경기는 토트넘이 완전 내려가서 플레이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히트맵이 이렇게 완전 달라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 다른 팀이 된 거죠. 그것도 한 달 만에 토트넘이 감독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갑자기 선수를 영입해가지고 바꾼 게 아니잖아요. 바뀐 건 딱 감독인데 그 무리뉴 감독이냐 라이언 메이슨 감독이냐에 따라서 지금 완전히 이런 식으로 어떻게 싸우느냐라고 하는 팀의 스타일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선수 개개인들의 어떤 히트맵이라든지 이걸 비교해봐도 좀 분명한 차이를 좀 보이는데요. 자, 이것은 지금 손흥민과 가레스 베일의 지난 새벽 셰필드와의 경기 때 개인 히트맵입니다. 왼쪽이 손흥민, 오른쪽이 베일인데 어떻죠? 하프라인 둘 다 위쪽에 말 그대로 손흥민과 베일 모두 공격수의 움직임을 보여준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건 한 달 전에 뉴캐슬 경기에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입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는 이제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 투입돼서 45분 정도 뛰어줬는데 골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수비수처럼 뛰다가 뭐 지금 보면 히트맵 완전히 이거는 뭐 풀백 정도의 위치죠. 이렇게 수비적으로만 뛰다가 손흥민 선수는 결과적으로 이날 단 하나의 슈팅도 때리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베일의 과거 히트맵도 좀 봐야 되는데 무리뉴 감독 체제 때 요 뉴캐슬 경기 때는 베일이 3분밖에 뛰지 않아가지고 그 유의미한 통계를 좀 내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무리뉴 감독 아래서 베일이 마지막으로 선발로 뛰었던 프리미어리그 경기인 3월 중순에 아스날과의 경기 때 베일 히트맵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서도 그 베일은 거의 오른쪽 윙백 정도의 히트맵을 지금 보여준 걸 알 수가 있죠. 그냥 딱 보면 누가 봐도 윙백의 히트맵입니다. 이렇게 뛰다 보니까 베일 역시도 이날 슈팅을 하나도 때리지 못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지난 새벽에 그 셰필드와 경기 때 손흥민 선수와 베일의 히트맵을 다시 보시면 완전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바로 앞섰던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의 두 선수의 히트맵과 지난 새벽 라이언 메이스 감독 체제에서의 두 선수의 히트맵이 이렇게 뛰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는 하나의 골, 하나의 어시, 6개의 키패스. 베일은 6개의 슈팅, 5개의 유효 슈팅, 3골, 헤트트릭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최근에 뭐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너무 적어졌다. 골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선수로만 계속 이 문제를 환원시키면서 왜 자신감이 떨어졌냐, 왜 슈팅을 때리지 않느냐, 왜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건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할 때도 이거는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하느냐, 이 공격수에게 어떤 롤을 주느냐, 어떠한 포지셔닝을 맡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 때처럼 완전히 풀백이나 윙백처럼 두 선수를 내렸었을 때는 단 하나의 슈팅도 때리지 못했습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느라고 내려가서 수비를 했어야 되니까. 하지만 라이언 메이스 감독 체제에서는 두 선수를 그야말로 공격적으로 끌어올리다 보니까 많은 슈팅, 많은 골, 많은 공격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확실히 감독이 중요해요. 현대축구에서 감독이 바뀌었을 때 팀이 얼마큼 달라질 수 있고 그 팀에서 뛰는 선수는 자기와 맞는 감독을 만났을 때 얼마큼 능력을 분출시킬 수 있는지. 베일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토트넘이 라이언 메이스 감독 체제에서 완전 달라졌고 더 전진해서 더 공격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더 편해졌다. 그러면서 더 많은 골을 넣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거기는 손흥민 선수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케인도 포함되겠죠. 자, 뭐 이번에 베일의 이야기가 무리뉴 감독의 저격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토트넘이 한 달 전 무리뉴 감독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됐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는 지금 여러 가지 통계라든지 히트맵을 봐도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남은 일정이 이제 4경기인데 토트넘이 이렇게 되면 공격적으로 싸우게 된다면 뭐 얻어맞아가지고 실점을 할 때도 있겠지만 확실히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 자체는 많이 생길 것 같고, 이러면 지금 이제 골을 넣을 때마다 새로운 기록을 계속 스스로 경신해 나갈 손흥민 선수에게도 아주 긍정적인 여파가 좀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또 무리뉴 감독 때는 경기 보는 것 자체가 재미가 없었는데 라이언 메이스 감독 된 다음에 최근 경기들이 골도 많아지고 공격적으로 뛰니까 보는 맛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4경기도 좀 그렇게 되겠죠. 네. 베일의 이야기처럼 더 전진해서 싸울 토트넘이 얼마큼 더 긍정적으로 싸울지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